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좀 어색하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자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수목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생식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 스스로 이제 인위적인 힘이 안 들어가고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식물종은 약 한 40만 종 정도 지금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뭐 아직까지 10% 이상의 종들은 아직 미발견 종으로 남아 있다는 뭐 그렇게 지금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식물들은 뭐 저희 주변에서 다양하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식탁에 올라오는 이제 음식부터 사료 그리고 화장품, 의약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은 1900년 이후에 뭐 산업화 또는 이제 환경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매년 3종이 넘는 식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 한 종이 가지는 가치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물들이 매년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이제 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협약들을 이용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아무래도 뭐 CBD라고 하는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지구식물 보전 전략, 그리고 나고야 정서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식물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후대별, 식생대별로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국립수목원을 지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성된 곳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 개원을 했거든요. 임시 개원을 해서 지금 관람객들을 맡고 있는데 세종시에 위치한 이제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런 수목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 다양한 산림생명자원을 전시하는 전시 기능도 있지만 전시 기능 외에 교육,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연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생 생명 자원들을 이용해서 보존 연구 그리고 또 활용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 봉화군 이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는 상징성이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길고 가장 큰 산맥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는 이 백두대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희귀 특산식물의 약 한 33%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산맥에 그 정도 많은 이제 희귀 특산식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식물종들이 자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두대간이라는 지역적 상징성도 있지만 생물 다양성에 보존하는,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이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호 및 산림 생물 자원의 보존 관리 그리고 활용이라는 이제 목표로 건립이 됐고 현재 이러한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체계적인 보호, 보존 이런 역할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고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또 저는 백두대간 수목원 내에서 이제 활용 연구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이제 활용 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 기반 구축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 연구자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활용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체계인데요. 뭐 밖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연구할 때 뭐
식물체라든지 이런 식물에 대한 이제 연구용 그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정식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대량 재배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표준화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 시료가 이제 충분해서 이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원료를 가지고 생산이 가능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수목원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목원에서는 기본적인 재배 기술, 그리고 그 재배를 위한 종자, 그리고 묘목, 이런 부분들 생산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실질적인 생산은 이제 저희 봉화군에 같으면은 이제 주변에 그 임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약 재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식도 잘 안 되고 뭐 원료 확보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 또 희귀종이어서 아예 그 원료 수급이 힘든 경우에는 저희는 그 별도의 방법으로 유성 생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조직 배양이라든지 이런 무성 생식을 통해서 또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오리액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험실 내에서 이제 그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백두대간 수목원 활용 연구와 더불어 이제 보존 연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이제 글로벌 시드볼트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글로벌 시드볼트는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혹시나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뭐 그 식물종의 멸종이라든지 재난 사항에 대비해서 그런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종자라는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 형질이나 그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그리고 보관이 쉽고 그리고 확산 가능한 이런 매개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종자를 저희는 지하 46m 위치의 터널형으로 시드볼트라는 종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고요. 이 시드볼트에 들어온 종자는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반출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서 뭐 하나밖에 없는 야생식물 종자 저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드볼트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은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스발바르 시드볼트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시드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 종자를 보존을 하고 있고,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시드볼트는 이제 야생식물 종자를 보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시드볼트와 더불어 이제 시드뱅크를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시드볼트에 들어간 종자는 저희가 꺼내 쓰고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시드뱅크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 종자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이를 활용하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드볼트에는 전 세계 종자들 이제 4,000여 종, 그리고 약 72,000점 정도가 현재 보관이 되어 있고요. 매년 이제 우리나라 종자뿐만 아니라 해외 종자들도 같이 수탁을 받아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물들이 이제 산업계에 쓰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시로 제가 든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탁소를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제 주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탁소리라는 항암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 스토리가 아주 유명한 스토리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이제 자생식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이라든지 가치가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일종의 사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물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특산식물이라는 분류군이 있습니다. 이 특산식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생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특산식물이 약 360종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좀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산식물의 상징성, 그리고 이를 통한 이제 경제적 가치 발굴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지금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품종화돼서 이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품종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특산종이 이제 해외로 반출돼서 이제 그런 품종이 만들어지고 외국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2달 뒤면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많이 쓰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나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출돼 나간 구상나무거든요. 이 구상나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원래 자생했던 특산 식물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로 반출되고 외국에서 품종화되면서 이제 경제적 가치는 이제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 특산 식물들을 잘 보존하고, 우리가 또 먼저 그에 대한 활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소재화 쪽으로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민속식물이라는 타이틀로 있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소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지식에 대한 이제 정보를 많이 지금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는 이제 한국의 민속식물 관련된 이제 발간물도 만들고, 그 안에는 약 1000여 종 이상이 되는 식물들이 어떻게 예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이런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이다라는 정보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요건 이제 동백나무에 대한 이제 페이지를 제가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나무 이제가 어느 분포가 어떻게 되고 특성이 어떻고, 그리고 지역별로 예로부터 어떻게 사용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 발간물 안에는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열매에서 뭐 기름을 짜서 머리와 피부에 바르면은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속식물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또 이후에 이제 소재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화라든지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식물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 중에도 특히 이런 식물들을 이용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뭐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거는 이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마늘, 그러니까 예전 단군 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과 이제 쑥을 먹고 이제 사람이 됐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단군 신화가 이제 나오던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마늘이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 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그게 마늘이 아니고 달래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게 마늘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흔히 그 명이나물이라고 먹고 있는 산마늘이라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독일에 보면 저희 산마늘하고 같은 종이 이제 곰마늘이라고, 뭐 이것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하지만 곰들이 원래 그 식물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단군 신화에 나왔던 마늘이 산마늘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다들 좋아하시는 그 해리포터 속에서 이제 마법 지팡이 같은 경우도 주먹이나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햄릿에 보면은 이제 왕을 죽일 때 독살할 때 썼던 그 독극물이 이제 주몽 열매로 만든 독극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예로 내려오는 심청전 같은 경우도 그 안에도 연꽃이 나오듯이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식물들 자체가 하나의 소재화가 되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이제 내년부터 좀 사업을 새로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CWR 프로젝트라고 이제 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후변화라든지 뭐 병충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농작물들에 대한 이제 위기를 좀 저감시키기 위해, 농작물이라는 게 원래 야생식물에서부터 나오긴 했지만 현재 품종화되면서 다양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병에도 이제 농작물의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인데, 그래서 농작물이 아닌 농작물의 그 원종을 찾아서 원종이 가지고 있는
그 병저항성이라든지 스트레스 저항성, 병저항성, 스트레스 저항성에 대한 그 유전체를 확보를 하고 이를 다시 품종 개량에 활용하기 위한 뭐 그런 그 스토리로 지금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CWR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한 20여 종에 대한 이제 농작물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이제 야생에 있는 그 근형종을 찾고 이 근형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야생 근현종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키위의 원종이 다래, 그리고 식탁에 두부나 뭐 식탁에 많이 쓰는 콩의 원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돌콩이 원종이 되겠는데요. 이런 돌콩이나 다래에 대한 원종을 저희가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저항성 그리고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를 저희가 또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서 추후에는 특정 병에 이제 저항성이 있는 농작물을 만들고 특정 그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을 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CWR 프로젝트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좀 차이는 이 원종 자체에 대한 이제 가치 발굴도 좀 같이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게 원종이라고 수확량은 이제 품종에 비해 좀 떨어지고 또 모양도 안 이쁘고 하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라든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또 그만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년 한 20종 정도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재래 원종을 발굴을 하고 이를 이제 보존하고 그리고 재생산하고 이에 대한 뭐 병저항성, 스트레스 저항성에 대한 유전체 분석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이제 품종 생산까지, 품종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이와 동시에 그 유용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생리 활성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이제 유효 물질들을 발굴을 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제가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이제 근무한 지 3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수목원이 설립된 지도 3년이 조금 지났고요.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수목원이 생길 때 여기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뭐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연구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아쉬운 게 이제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단순히 그냥 연구에서만 끝이고 논문 쓰고 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이제 또 별도로 저희 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뭐 실제 이런 그 생물 자원, 생명 소재를 이용하는 이제 수요자, 여기서는 이제 수요자라면 이제 기업체들에서 그 다양한 원료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수요를 저희가 좀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또 이제 소재의 표준화만큼 중요한 게 저는 원료 표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물에 대한 원료 표준화와 그리고 재배 기술 이거를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가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앞으로는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 그 수목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이제 수요처가 되시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맞춰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넣어놨는데 이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지금 호랑이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목원에서 무슨 호랑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목원 자체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호랑이의 종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백두대간 호랑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5마리가 지금 같이 지금 살고 있고요. 이 호랑이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생에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백두대간 호랑이는 상징성을 가지고 안에서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씩 이제 봉화 쪽 오시면은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호랑이와는 별개로 식물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앞으로 많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